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26년 승진 소방 합격 대비 우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련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한 법률, 우리 소방법령 2에 있는 이 화재 예방법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간단히 이 소방법령 2에 대한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5년에 이제 출제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도 있겠는데, 자, 25년에 어떤 이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이 출제가 됐는지를 간략하게 우선 살펴보면서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25년 화재예방법 기출분석입니다. 우리 소방교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통계 작성 관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죠. 이 통계 작성의 항목이 12개, 13개 정도 되거든요.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꼭 한번 체크해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가르쳐 줬는데요. 그래도 통계 작성 관리 항목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보셔야 돼요. 자, 이 항목이 여러 개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앞 분야와 그 다음에 이제 읽다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좀 체크하시면서 하나씩 해독수를 높이면서 첨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입니다. 이 기본 계획은 매년 기출입니다. 다민출이죠. 쉬운 문제였다. 자, 그러면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중 화재방 진단 대상의 범위 숫자. 그래서 한 3개 쓰고 여기에 대한 숫자를 빈칸 뚫어가지고 그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화재 안전사 연기할 수 있는 사유.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우리 연기 실적 사유는 여러분들이 다 분야별로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암기 공식을 통해서 기억을 하면 너무 쉬워요. 제가 또 암기 공식을 다 가르쳐 주거든요. 통해 해결한다. 암기 공식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질권 증축하면 끝나는 거죠. 이 경매 들어가면 틀렸어요. 이 경매 등의 사유로 설균이 변동이나 변동기구 이게 답이었죠. 그러니까 재질권 증축 끝. 0.1 조각입니다. 자, 그러면 소방안전 대상물 중 소방안전 업무 전담이 필요한 거죠. 우리 전담이 필요한 건 특급과 1급이다. 그러면 특급과 1급의 이 대상 범위, 이것도 암기를 다 해야죠. 그래서 우리 소방안전 대상물이 특급, 1급, 2급, 3급이 있는데 대상 범위를 쫙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 업무에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범위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하면 특급과 1급을 고르면 되죠. 자, 그러면 소방안전 대상물의 소방 계획서 작성입니다. 빈칸치기 문제죠. 이것도 이 14개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쭉 14개나 15개 들어있는데 하나씩 쭉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이 통계 작성 항목, 그 다음에 소방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13개, 3개, 14개, 5개 이렇게 엄청난 양이 있어요. 그것들은 틈틈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문맥상에서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법상 과태료 부과 금액과 시행령상 개별 기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빈칸치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도 마찬가지. 이 7번도 여러분 과태료 기본 소방 기본법과 똑같이 요즘 법에서 이 벌칙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벌칙이 단순히 법에 있는 벌칙보다는 이 개별 기준에 있는 과태료의 표를 물어봅니다. 그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에 어떤 과태료 액수인가 그걸 다 캐치내고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5년, 작년 25년 기출문제의 특성입니다. 어느 법이나 이 과태료 개별이 다 출제가 되었다. 소방안전 대상물의 소방 보호주자 선임 대상, 이거 너무 쉬운 문제고, 그다음에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중 기한에 관한 빈칸의 채우기입니다. 이것도 날짜죠. 날짜 암기.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게 1번, 6번, 7번인데요. 7번도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6번. 1번과 6번이 여러분들이 좀 살짝 헷갈릴 수도 있고, 안 보면 이걸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살짝 헷갈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였죠. 한 두 문제 정도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당황하는 문제였다. 나름대로. 그러나 평상시 많이 수업 시간에 읽어보고, 또 꼭 눈팅하고, 또 반복해서 보라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법 조문을 읽으면서 내용 자체를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짧은 텍스트면 자꾸 보면서 익숙해져야죠. 그 사이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빈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25년 화재방법 소방교 기출에서 수험생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어렵게 느껴진 게 1번과 그 다음에 6번. 그렇죠. 통계 작성 항목, 이런 항목들이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니까. 나름대로, 평소 자주 본 우리 수험생들은 다 풀었을 텐데, 자주 보지 않으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소방장 승리 기출입니다. 보일러 등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 대상물의 등급입니다. 특급, 1급, 2급, 3급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소방안전 대상물의 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의 대상물 범위를 완벽하게 외워놓고 있어야죠. 화재방 안전진단을 받는 소방안전 특별시설물의 관계인이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화재예방 안전진단을 받는 기간 5654. 이거 날짜를 외우면 되죠. 등급입니다. A, B, C, D, E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 진단 주기가 달라지죠. 그것도 너무 쉬운 문제. 소방안전관리 보호전에 선임하는 소방 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특수가염물 품목별 설명. 이건 너무 쉬운 문제. 소방안전 특별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으로 옳지 않는 것.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소방안전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내용입니다. 이게 또 나왔죠. 과태료 개별기준.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있는 과태료 개별기준. 그 다음에 화재예방법에 있는 과태료 개별기준. 소방시설법에 있는 과태료 개별기준.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표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표에 과태료를 빈칸 두개 나와가지고 바르게 들어가서 고르시죠. 너무 우리가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공부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방장 승진 기출에서 뭐가 어려웠냐면 이거죠. 4번. 이건 살짝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네버 박스의 응용 문제였죠.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소방안전관리자를 어느 대상물에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 잘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4번. 그래서 소방장 문제에서 이 4번이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소방시설법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련 법률. 줄여서 우리가 약칭 소방시설법인데 소방교 승진기출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 너무 쉬웠죠. 소방시설관리법 등록상 변경신고 명대기 너무 쉽죠. 이건 이제 암기 공식을 통해서 기억하면 돼요. 성능이 위해 설계하는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이것도 너무 쉽죠. 건축학에 동의해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옳지 않는 것 너무 쉽죠. 건축학 동의해서 제외되는 거 그게 세 가지가 있다. 건축학 동의 대상 범위와 근데 이번에 건축학 동의 대상 범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또 개정이 됐어요. 이번에 최근에 또 법이 개정된 내용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 개정 내용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바뀌어가지고 그 대상 범위와 관련된 내용들 개정 내용을 좀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소방시설의 자청검에서 1급 소화지 대상물에 관한 점검인력 배치 기준입니다. 이또 표를 통해서 공부합니다. 시행령에 있는 표를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형시 승인 대상 소방용품과 관련된 위반자 중 범죄자는 벌칙 정도가 다른 것.
그래서 3년에 3천, 1년에 1,000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죠. 3년에 3천과 1년에 1,000, 1,000, 3년에 3,000, 1년에 1,000짜리 두 개를 구별하는 벌칙입니다. 형식신고 관련된 하나씩 다 분류하는 문제. 그래서 소방교 문제는 그렇게 시술법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방염 대상물에서 방염 성능 기준이 나왔네요. 이건 다빈출입니다. 그러면 소방청장이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러죠. 그래서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품검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때는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이죠. 이거는 이제 업무정지인데 그 1년 이상 하지 않는 걸 6개월 이상 하지 않는 거 이걸로 나와가지고 틀린 기출이었다. 쉬운 문제. 그러면 물 분명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는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 가로속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화구역이 된 것은 이 하나로 보는 거죠. 안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본다. 그래서 이 불분유 소화설비의 가로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나머지는 쉬웠는데요. 이건 이제 속어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모르면 아는 건 최대한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 이거 맞는데 이거 맞는데 이거 모르겠다. 그럼 그게 답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알겠죠? 항상 모르는 게 답입니다. 응용이죠, 이것도. 이 스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첫 내용, 이건 안 본 내용이 나와서, 그럼 감이 있어야 돼요. 이 촉이 있어야 됩니다. 느낌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고득점으로 가느냐, 그냥 평타를 치느냐. 그죠? 그래서 실력 위에 이 촉까지 겸비해야 되는 거죠. 감각. 근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감각이 나름대로 생겨납니다.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그 감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항상 우리 중간학교 때 찍어도 맞히잖아요. 영어 독해할 때도 필이 있는 거죠. 필이 오는 거예요. 필. 이게 같은데? 맞아요. 하다 보면 이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소방장 승기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이제 소방시설 기준 적용 특례 중 증축 시 기준 부분에 대한 증축장 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으로 적용으로 옳지 않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 물분유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물분유 소화설비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돌아가면서 나와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나오면 그 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물분유 소화설비, 그 다음에 경보설비 중 단독기부 감정이나 자동 탐설비 이런 게 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난구조 설비의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 범위,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그 소활동 설비는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중요한 내용, 소활동 설비에 해당하는 것도 공부를 다 해야겠죠, 당연히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근린생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너무 쉬웠죠.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에 관한 설명입니다. 받으면 향해 400제곱미터다. 그럼 우리 딱 보면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공연장과 종교집회장은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근린생활시설이죠. 300 이상이면 공연장은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은 종교실로 가버려요. 근데 지금 400이니까 공연장, 종교집회 나오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다. 단란주죠? 아니다. 단란주는 150제곱미터 미만이고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위락시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바닥면적 기준에 따라 특정 선호한 대상물 분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도 표를 통해서 깔끔하게 공부하도록 하자. 틀리면 안 되죠. 자치점검에 대한 설명이다. 기획과 득에 들어갈 내용 오는 것은 쉬운 문제. 자,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5번까지는 쉬웠습니다. 근데 소방장 승진기준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하나가 뭐냐, 그림을 제시하고 층을 해서 층마다 근린생활시설 그
다단 면제가 써가지고 여기에 설치 가능한 소방시설 모두 골라라. 그럼 여러분들이 각종 소방시설 설치 기준들을 면적 기준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 응용 문제입니다. 종합적인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성능 위주의 설계 평가당 구성, 이것도 쉬운 문제. 특정 소방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이것도 뭐 쉬운 문제. 필요한 소방시설 모두 골라라. 모두 골라라. 이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림 제시하고. 그래서 소방장 문제에서 이 8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왜냐? 이 각종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다 암기해야만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9번에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제품 검사를 하지 않은 것, 학교 표시를 하지 않는 것, 형식 승인을 형상 등을 입으로 변경한 것, 이런 것들이죠.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이건 뭐 소방사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나왔는데 올해도 나왔어요. 25년에 소방사 문제, 그다음에 승진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죠. 이거 기출. 이게 시설 추가되자마자 바로 출제가 돼가지고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공부를 엄청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니까. 그래서 소방시설에서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좀 다 암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림을 제시하고 여기 설치 가능한 소방시설 네모 박스에서 그 소방시 한 7개, 8개 제시하고 설치 가능한 소방시설 모두 골라라. 그림 제시하고. 이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소방장에서는 한 2문제, 많으면 이제 3문제까지 틀 수 있는데 보통 2문제 정도 틀릴 거고, 소방교도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틀리는 것 같아요. 합격생들 보면 2문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또 여러분들이 좀 응용해서 공부를 해서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빡세게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시간이 없는데 그 짜투리 시간에 잘 시간을 해가지고 이 기간 이제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쭉 하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간략하게 분석해 봤고, 자, 우리 소방법령2 기본서 구성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어요. 먼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련 법률 기본서 구성이 제1장 총칙, 2장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3장이 바로 화재 안전조사, 4장이 화재 예방 조치, 5장이 소방조사 소방안전관리, 6장이 특별관리서물의 소방안전관리, 7장이 보칙, 8장이 벌칙, 9장이 기출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최근에 출제가 됐던 모든 내용들, 그걸 기출 표시, 연도를 다 표시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문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경향을 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뒤에다가 다 기출 문제를 수록해 놨습니다. 이것도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그 관련된 내용을 복습하시면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이 아주 좋다. 자, 이렇게 화재 예방법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녹차 차례가.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련 법률 기본서 컨텐츠입니다. 제1장 총칙, 2장 소방시설 설치 관리 방향.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소방시설의 자체금도 마찬가지.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업. 그 중에서도 소방시설 관리업을 잘 아셔야죠. 이 소방시설 관리사는 시험이 26년까지 옛날 구법이 정되고 27년부터 전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출제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행 방법들, 과목이나 자격 기준이 다 바뀌니까, 그러나 방법, 시행 횟수 이런 것들은 안 바뀌거든요. 시험 이원, 이 사람들은 좀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관리사에서. 소방기법 품질관리 보통 한두 문제도 출제되고, 보칙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없는 내용을 6장에서 이제 보충적으로 더 메꾸는 장이 바로 제6장이다. 보충해주는 장이다. 7장이 벌칙, 8장이 바로 기출 예상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됐습니다. 책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소방법령 2 강의 구성입니다. 커리큘럼이죠. 자,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화재방법, 소방시설법, 기본 이론 강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본문 내용을 하나씩 우리 해석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면 예상 문제풀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 강의가 있거든요. 이 예상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접근하는 스킬, 방법들도 가르쳐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법, 화재방법, 전 범위를 한 번에 다 출제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실력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 다음에 최종 정리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최종 정리를 통해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간과했던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알파 여러분, 제가 또 요약집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 요약집은 여러분들이 꼭 그 요약집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양을 대폭 줄이고 그 핵심 내용을 표로해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마지막 얼마 안 남았을 때, 한두 달 안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요약집. 그다음에 요약집을 가지고 거기다 또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표시도 하고 거기다 딱 보면서 그걸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약집은 별도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요약집도 꼭 활용을 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소방법령 2 소방시설법, 화재방법 강의 구성이 기본 이론 강의, 예상 문제 풀이,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죠. 최종 정리 이 순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과정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의 특징입니다. 소방법령 2. 자, 용어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절차의 정의는 여러분 그림을 제시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흐름을 알도록 한다. 뭐 건축과 동의 절차 쪼개가지고 성능의 설계와 관련된 신고, 그다음에 변경 신고, 사전 검토, 신청, 그 플로우죠. 흐름을 하셔야 돼요. 절차 흐름을.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또 암기해야 할 날짜들. 그래서 흐름을 통한 날짜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습득하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기출 분석을 통한 중의 내용 파악과 출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본문에 출제했던 내용, 연도가 다 표시되어 있고 앞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중요한 내용, 출제 가능한 예상된 제가 또 이게 출제가 되겠다 하는 그것들 강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걸 또 대비하도록 하죠. 그다음에 답인출 중요 조문의 압축 정리. 또 반드시 암기할 내용은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마스터하도록 제가 또 암기 공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잘 따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지금까지 다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해온 게 공부죠 뭐. 그 수년 동안 공부를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분들 다 공부 노하우를 여러분이 다 제시를 해서 영상으로 다 제시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은 맞지 않죠. 자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빨리 찾아서 그걸 특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공부 레벨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주기도 표시해서 그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격파해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암기도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뭐 이해를 한 다음에 해독수를 늘려가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암기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복습을 또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암기 노트도 많이 들어주고, 제가 또 제공한 암기 공식을 통해서 또 외워주시고, 많은 또 단순히 암기에 따라서 또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또 문제를 푸는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응용 능력을 배양을 해야 돼요. 실제 적용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또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전 감각을 기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 자꾸 싸워봐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거 내가 맞아가면서, 내가 틀리면서 또 고치고 해서 정상에 딱 오르는 거죠. 합격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두드러 맞는 거에, 뭐, 틀린 거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맞으면서 크는 겁니다, 여러분. 맞으면서 크는 거예요, 뭐든지. 틀리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실력을 배양을 시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또 26년 11월 초에 우리 소방 승리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이거든요.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그 틈틈이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이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또 마스터리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26년 저의 수업을 듣는 모든 우리 현직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강의 시간에 제가 최대한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본 강의 시간에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OT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